강관우의 의식주주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관우입니다. 자, 주말 어떻게 보내고 계실까요? 지난 목요일, 금요일, 목요일 우리 시장도 안 좋았습니다만은 목요일, 금요일 미국 시장도 상당히 안 좋았고 일본도 그랬죠. 그래서 조금 이제 월요일이 걱정되는 이런 주말입니다. 그래서 TSMC도 못 살렸는데 월요일장 어떻게 될까 참 조금 이제 걱정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하나씩 보려고 하는데 말이죠. 코스피가 이제 전 고점 대비해가지고 25% 이렇게 정도 내려왔습니다. 이 정도 20% 이상 내리면 우리가 조정이 아니라 이제 약세장에 진입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약세장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그동안 안 보였던 수급적인 선순환이 아니고 수급적인 악순환이 올 수 있다. 이 점을 조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신용잔고도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수금도 많지요. 계속적으로 반대매매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제 장 시작할 때 상당히 위협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 점은 꼭 이제 머리에 넣으시고 이렇게 너무 신용 레버리지 하지 마십시오. 그거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 위기다. 제가 이렇게 이름을 이제 지어봤는데요. 뭐냐면 지난번에 레버리지 ETF라고 해가지고 제가 계속적으로 비판의 날을 이제 한 달 정도 계속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거 플러스 해가지고 우리 시장에는 또 신뢰가 안 가는 데가 있죠. 바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여러 가지 이익도 못 내면서 신뢰 이슈가 있는 이런 와중이었는데 전체적으로 코스피가 약세장으로 가면 코스닥 또한 그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까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로 유동성이 도망가면서 코스닥이 조금 시련을 겪었었는데 지금부터는 그것과 별개로라도 지금 코스닥에는 지금 신뢰 위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부채 축소 이런 사이클로 들어가고 악순환 사이클로 들어가다 보면 코스닥의 그 안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 이 점을 오늘 계속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AI 시설 투자, 캐펙스라고 그러죠. 이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주 지겨울 정도고 피로도가 상당히 지금 누적돼 있다. 이런 가운데 이제는 캐펙스의 크기, 이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돈이 도대체 언제 되느냐, 얼마만큼 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묻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시장에서 그거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미. 그래서 주가들이 상당히 지금 곤혹을 치르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동에서는 미국하고 일어나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대결 양상입니다. 계속적으로 미국이 공습을 하면서 이제 미사일과 폭탄을 이제 쏟아붓는 것 같은데요. 그 고유가 가서 우리나라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느낌상 지금 부정적인 요인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3주 전, 4주 전부터 무슨 단어를 썼었죠? 헤드윈드라는 말을 썼었죠. 앞바람, 맞바람이 많이 불기 시작했다. 맞바람이 많이 부는데 뒤에서 부는 바람, 실적이 좋으면 이제 뚫고 나갈 수 있다. 그동안 우리가 계속 이런 맞바람들을 뚫고 나왔었는데 실적 쪽에서 지난주부터 조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수치가 약간 이제 하향되기 시작했는데 이번 주에도 보니까 추가로도 하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그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익 추정을 너무 가파르게 했던 게 지금 오히려 후폭풍으로 오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요인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캐펙스 때문에도 그렇고 시장이 또 쭉 주저앉자 보니까 이제는 다 차익 실현 하면서 다른 쪽으로 가버리는 이런 얘기가 있는 가운데 TSMC가 실적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적 좋고 가이던스 좋았던 TSMC마저 주가가 또 밀렸습니다. 오히려 이런 딜레마에 빠진 주가죠. 그러니까 실적 좋고 앞으로 더 밸류에이션 낮아진다는데 주가는 밀려요. 거기만 그럽니까? 아니죠. 마이크론, 우리나라 삼성전자 마찬가지 똑같은 이제 그런 영향권 안에 있는 가운데 SK 하이닉스도 이제 29일에 실적이 나옵니다만은 SK 하이닉스 또한 그러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SK 하이닉스 ADR 상장을 두고 여기서 뭔가 이벤트를 해가지고 서로 당겨주는 이런 이제 선순환 작용, 상승 작용 이런 걸 기대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오히려 그런 느낌이 아니고 SK 하이닉스 이익 추정치를 2주 연속 지금 하향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신뢰의 위기가 왔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레버리지 ETF, 코스닥에 해당하는 그런 얘기고 매크로에는 나쁜 얘기는 아닙니다만 미국 CPI
그러니까 뭐 생각보다 좀 낮게 나왔잖아요. 물론 작년에 기고 효과, 베이스 이펙트가 높은 거죠. 작년에 높았으니까 금년에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낮게 나온 기고 효과 이런 뭐 좋은 거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유가가 지금 고유가 상태로 계속 지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계속 지금 유지되고 있는 이런 상태. 그래서 페드 와치에서는 뭐 아무래도 금년 9월에 인상을 한번 할 것 같은 이런 이제 확률로 계속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금리 또한 10년물, 30년물 이렇게 내려오지 않고 계속 껌딱지 같이 지금 고공권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매크로의 호재 겸 또 악재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우리 시장으로 보면은 뭐죠? 한은 금통위에서 금리를 급기야 25bp 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도 또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할인율이 올라가서 좋을 게 하나도 없는 우리 시장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은 뭐 헤지펀드가 됐든 롱머니들이 됐든 차익 실현, 특히 반도체 관련되는 쪽에서 차익 실현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딜레버리징,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뭐죠? 차입금을 축소하는 국면, 신용을 좀 줄이는 국면, 이런 이제 현상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앞으로 딜레버리징, 부채를 줄인다 이런 용어인데요. 이 용어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숫자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시장은 별로 안 좋았다라는 이런 얘기고요.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고점 대비 지금 한 20% 정도 빠져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 우리 시장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단일 지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조금 더 밀려 내려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아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심리가 좀 얼어붙고 있습니다. 공포 영역으로 지금 진입을 했습니다. 37까지 떨어졌고요. 빅스죠. 변동성 지표 또한 조금 위쪽으로 스파이크가 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한번 14, 15대를 이탈해서 위쪽으로 가면은 뭐 20도 좋고 25도 좋고 그렇게 찍고 오는 이런 느낌들이 간혹 이렇게 나오는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그거를 우려하는 상황으로 점점 슬금슬금 들어가고 있다.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환율 쪽에서 우리 시장은 뭐 1,490원대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1,500원대를 하향 이탈했다. SK 하이닉스 ADR 발행한 거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거죠. 혜택을 좀 보고 있는 거고, 또 지난주에 금리 우리 하는 금통에서 금리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금리하고 우리하고 금리 차가 축소되다 보니까 이제 환율도 이제 1,500원 밑으로 조금 내려와 있기는 하다. 그런데 이렇게 환율이 보통 이렇게 내려오면 외국인들은 돌아와야 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있다.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차익 실현 그리고 딜레버리징, 부채 축소 이런 현상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그 환율만 보지 마시고 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또 하나 안 좋은 소식은 외국인들이 파는 건 파는 건데 펀더멘탈을 제가 계속 강조를 했잖아요. 이익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제가 상향한 수치는 아닙니다만은 시장에서 애널리스트 수백 명의 애널리스트들이 이 추정치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저는 이제 평균치를 보는 사람인데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맞바람이 세게 와도 뒷바람이 계속 실적이라는 뒷바람이 이걸 밀고 가면 점점 앞으로 간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 뭐 8천을 넘어서 9천까지도 넘어갔다 왔던 건데 말이죠. 근데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에 들어서는 확연히 실적 상향치가 이제는 멈추고 오히려 반대로 밀려 내려가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다. 어디서 그런 숫자가 가장 강하게 나왔을까요?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지난주 대비해서 ROE가 각각 26년, 27년 0.1% 포인트씩 각각 이렇게 내려갔고요. 예, 금액으로 봐도 각각 2조, 5조 원씩 이렇게 줄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펀더멘탈을 줄으면 사실은 좋지는 않은데 애널리스트들이 너무 급하게 위로 갖다 상향시킨 그런 여파가 지금 반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29일날 이제 실적 발표를 한 후에도 만약에 이걸 꺾는다면 그건 심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29일날 전후에서 크게 이제 여기서 꺾지 않고 옆으로 간다 그러면 저가 매수 다시 임해야 될 타이밍이 또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이거 한번 꺾겠다고 해서 야 이제 이익 사이클 끝났어 이렇게 볼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이익 상향은 없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이익 하향도 없었습니다. 하이닉스만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주의 깊게 볼 필요는 돼 있다. 예, 지금 시장에 약간 민감한 때라 더욱 그렇습니다.
자, 그런 결과로 지금 포워드 PBR은 1.43배까지 떨어졌어요. 포워드 PER은 5.81배까지 내려와 있지요. 그래서 저는 항상 PER보다는 PBR을 좀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PBR로 봐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1.43배는 많이 내려온 거는 맞아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2.01배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한 달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벌써 1.43까지 이렇게 내려온 거는 아주 급하게 내려온 게 맞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것도 날개가 있기 때문에 주초에는 조금 약하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장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견뎌볼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TSMC 제가 실적 잘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숫자로 보면은 77%나 늘어났어요. 사상 최대입니다. 그리고 가이던스도 괜찮았어요. 투자도 미국 투자 늘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주가는 내려갔습니다. 이 주가 보세요. 이 노란 선이 주가인데 지난주에 이렇게 쭉 밀려버리잖아요. 근데 거기만 밀린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제가 그래프에 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일본의 키옥시아 같은 데도 엄청나게 지금 안 좋고 니케이도 안 좋습니다. 예, 이게 일본에서도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 다운 사이클에 지금 걸렸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TSMC 실적 좋아도 내려가고 뭐 마이크론도 그렇잖아요. 실적 좋았는데도 주가는 계속 지금 이제 차익 실현 밀려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쪽도 실적만 지금 바라보면서 갈 때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실적에 대한 조금의 우려도 섞여 있는 지금 시장이 맞다. 그 이유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중국 관련되는 이슈가 좀 들어와 있는 거고 AI 이제 캐펙스 관련되는 그런 이슈가 겹쳐서 지금 들어온 거 아니겠냐. 그 와중에 금리가 인상되는 사이클로 가는 거 그 시장에서 좋아할 이제 스토리가 아니죠. 그래서 그런 걸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TSMC의 역설이다 하면은 좋은 실적보다 중요한 건 뭐다? 시장의 눈높이였다. 시장의 눈높이가 높기 때문에 뭐 좋다고 해도 그냥 걷다가 됐고 그냥 밀어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캐펙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캐펙스의 크기가 엄청나게 지금 커져 있죠. 내년에 뭐 1조 달러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시장은 그거는 이미 소화를 다 했고 그거에 대해서 눈높이가 이미 높아져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를 해놨는데 그럼 언제부터 얼마나 빨리 얼마나 크게 돈을 벌 건데 이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쪽 ROI라고 하죠. Return on Investment라고 하는데 투자 대비해서 지금 얼마나 이제 리턴이 돌아올 거냐.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딱 짚어주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많지가 않아요. 투자를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게 뭐 4년치가 됐든 6년치가 됐든 감가상각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 이상은 벌어들여야지 그 고정비용에 대한 감가상각 이상이 돼야지 그 투자한 효과가 나오는 건데 감가상각이나 넘을까 말까 하는 정도의 매출이라고 하면 이가 안 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음표가 지금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물음표의 무게가 지금 아주 무거워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 쭉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이 뭐 오르락내리락 합니다만은 이거 보시죠. 애플이 아주 이게 재밌는 주식이 돼버렸어요. 남들은 AI에가 완전히 집중을 했잖아요. 애플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주가가 애플만 올라갑니다. AI에 투자를 안 한 애플만 주가가 올라갔고 AI 투자한 데는 다 이렇게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 탄력도가 높은 마이크론이 가장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예, 이 점을 조금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게 미국발 하이퍼스케일러들 이런 이야기만 우리가 이제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지난주 뭐 지지난주부터 계속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창신 메모리 이런 쪽이 다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랬죠? 제가 쇼츠로도 뭐 한 달 전에 그때 올렸습니다만은 애플의 팀 쿡이 이거 뭐 100년 만에 대홍수다. 반도체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못 살겠다. 그래서 중국의 CXMT, 창신 메모리한테 가버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시선들이 중국의 창신 메모리한테 이렇게 돌아간 건데 여기서 또 IPO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14조 6천억 원 맥스 이제 이 정도까지 이제 지금 시장에서 펀딩을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지금 투자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1B 나노 공정 여기도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하이닉스가 1B, 1B 가지고 지금 그 HBM3E를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조금 더 앞서 가가지고 이제 1C,
한 단계 더 앞선 그걸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D램에서 거의 기술 격차가 많이 지금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HBM3E나 HBM4급에서는 아직은 뭐 깊고 넓은 해자가 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미국에서 중국으로 ASML의 EUV 장비를 반입을 불허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그런 해자가 이제 있는 건데 만약에라도 EUV가 뭐 그들이 뭐 이상한 방법, 나쁜 방법으로 가져간다고 하면 이게 기술 따라잡는 거를 우리가 이게 금방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갈 수도 있다라는 거를 시장에서 조금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저도 이제 같이 우려하는 거고 중국계에서 따라온다. 특히 이제 전통 D램 이런 쪽에서 좀 많이 따라온다. 지금 뭐 DDR4뿐만이 아니고 DDR5까지도 가 있으니까 우리 뭐 DDR5 앞서 있기는 한 건데 이쪽에서 우리가 철강, 화학, 중국한테 잡아먹힌 게 뭐죠? 태양광. 무슨 이유로 안 좋았죠? 2차전지 무슨 이유로 안 좋았죠? 다 물량 공세에 단가가 툭툭 떨어지니까. 그걸 마진 툭툭 떨어지잖아요. 그거를 시장에서 조금 걱정은 하는 것 같다. 이런 이제 생각은 있는 것 같고. 제일 밑에 지난주에 보니까 키미 K3라고 그래가지고 문샷이죠. 그 회사에서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세상에 이제 알렸는데 이거 써보니까 상당히 좋더라. 근데 출원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낮더라. 엔트로피 대비해가지고 60에서 80%까지 절감이 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딥시크 관련돼가지고 한번 주가에 충격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또 생각하면서 시장이 좀 조금 겁내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이거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출원 비용을 싸게 해주면 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쓰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땐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일 수도 있겠다. 지금 시장이 위축돼 있으니까 이런 게 나온다고 하면은 조금 겁내하는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중국이 가격을 흔들고 있고 미국은 AI 수익화를 보여줘라 자꾸 이렇게 요구받고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은 이런저런 이제 핑계를 대가지고 지금 급하게 차익 실현 중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시장도 지금 영업이익이 약간 이제는 상향이 아니라 하향 쪽으로 돌렸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26년 2조 원, 27년 5조 원, 28년 6조 원 깎였잖아요. 이제까지 지금 몇 달 내내를요 계속 상향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제는 하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어디 때문에 그렇죠? 제가 밑에 자막으로 썼습니다. 주로 하이닉스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하이닉스 거 보실까요? 하이닉스가 밑에 제가 빨간 글씨를 하는데 금년에 4조, 내년에 6조, 7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코스피에서 깎여 나간 게 거의 하이닉스 때문에 깎여 나간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뭐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전주 대비 하이닉스만 좀 밀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밀릴 때는 삼성전자도 같이 밀고 하이닉스도 같이 밀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이닉스만 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완전히 지금 뭐 반도체가 이익 사이클이 지금 피크를 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좀 추정치가 급하게 왔던 거, 그걸 조금 이제 조정하는, 뭐 이제 실적 발표가 곧 있으니까 조정하는 그런 정도지 크게 여기서 밀려 내려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자, 그 와중에 우리는 이제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에 아주 뭐 곤란을 많이 겪는 분들이 아주 다반사로 좀 생겨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뭐 정부에서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아들여 가지고 대응책을 내놓긴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미봉책일 가능성이 좀 커요. 또다시 추가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다. 당장에 뭐 월요일 화요일 가면서 시장이 더 흔들려 버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밑으로 더 밀린다고 하면은 이쪽 ETF 가진 분들은 거의 뭐 아비규환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걸 좀 걱정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오른쪽 숫자 한번 체크해 볼까요? 5월 27일 날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상장이 됐는데 이거 보시죠. 이거 15% 마이너스 된 게 그 이후로 삼성전자 주가가 15% 빠진 거예요. 원주가. 그럼 이 원주를 근거로 레버리지 ETF 이걸 만든 삼성전자 레버리지 ETF는 마이너스 30%가 아니고 마이너스 34%까지 빠졌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명목상으로 그 상장일 이후로 34% 빠진 거고요. 여기 올라간 거 기준으로 하면은 훨씬 더 많이 빠졌습니다. 여기 올라간 거 어디까지 갔었습니까? 150이니까 100을 빼면 50%까지 올라갔었어요. 한때는.
그러다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저 밑에 가 있습니다. 예. 60대로 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거의 지금 거덜나기 일보 직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인버스 2X는 삼성전자가 15% 마이너스면 플러스로 2배로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14%. 보통주랑 뭐 더 나을 게 없습니다. 예, 이런 상품이 왜 있는지 저는 왜 있는지 잘 모르겠고, SK 하이닉스 그 뒤로 마이너스 10% 빠졌습니다만은 레버리지 ETF 2배짜리로 움직이는 마이너스 20%가 아니고 마이너스 27%나 빠졌어요. 예, 정신이 그냥 지금 아찔아찔하는 국면입니다. 특히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거의 상장 후보다 115%, 120%까지 올라갔던 SK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입니다. 근데 지금 어디가 있어요? 저 밑에 가 있어요. 70 정도로 가 있어요. 120, 30에서 70으로 가 있다는 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수익률이 거의 뭐 다음 주 초면 거의 없어지는 이런 투자자들도 생겨날 수가 있겠다. 라는 걸로 저는 이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위험한 상품입니다. 이거 절대로 뭐 중기, 장기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이건 주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엄청난 투기적인 상품이에요. 예, 투기성 상품이다. 오래 가져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진정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뢰 회복 여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다. 양날의 검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고요. 자, 지금 신뢰 위기가 온 게 레버리지 ETF뿐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라고 했는데 제가 이익은 안 나고 밸류에이션만 엄청 비싼데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근데 보시죠. 회전율도 쭉쭉쭉쭉쭉 떨어지고 있어요. 거래대금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게 빨간 선, 그 코스피보다 2배나 높습니다. 코스피는 0.6이에요, 회전율이. 근데 코스닥은 여전히 1.1%입니다. 여기 뭐 이렇게 할 게 많아가지고 아직도 투기적으로 할 게 많이 남아있나요? 회전율이 높아도 여전히 너무 높다. 그런데 이쪽 보시죠. 이쪽은 시가총액 비중입니다. 파란 게 코스닥입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커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코스닥에서 투기적인 이런 행태를 보이는 시장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신뢰가 좀 많이 흔들려 있는 코스닥이 지금 위험스러워 보인다. 이런 말씀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유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회색 선으로 표시를 했는데 말이죠. 지난 주말에도 이제 유가가 좀 급증을 했고, 다만 이제 좋은 거는 미국의 CPI가 3.5%로 나오면서 CPI가 조금 이제 내려와 있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CPI 선입니다. 후행하면서 이제 따라가는 거고, 유가는 지금 동행 내지는 뭐 그 선행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CPI를 선행하고 있죠. CPI가 쭉 내려왔다가 다시 튀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지금 금리를 내린다고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지금 9월 정도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인상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보시죠. 우리나라 보면 금리를 조금 인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원화 환율이 좀 내려가잖아요. 여기 지금 녹색으로 쭉 이렇게 내려가서 1,500원대를 이제 일단은 이제 하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이번에 이제 그 총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장, 물가, 환율, 그리고 뭐 금융 안정, 그런 거에 또 뭐 뒤에는 집값 뭐 이런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리를 올려서 뭔가를 이쪽에서 좀 조절하면서 지금 잡아가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도체 이야기도 또 빼놓지 않고 했습니다. 예. 반도체 주가를 보지 말고 가격을 봐라 이랬어요. 가격이 높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 밸류에이션, 주가는 밸류에이션이라고 저는 이제 이해를 했는데, 그 이제 총재의 눈에는 높아 보인다는 거죠. 높아 보여. 그래서 금리를 올렸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도 또 한 번 더 금리를 올릴 수 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도 안 좋지만 뭘 해야 돼요? 부채를 줄여야죠. 금리가 자꾸 올라가면 줄여야 됩니다. 씀씀이도 줄겠지만 부채를 줄여야 돼요. 부채를 줄일 때 뭐가 줍니까? 시장에서는 신용, 미수 뭐 이런 것들이 줄죠. 그렇다고 보면 투기적인 거래가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그동안 그런 걸로 좀 많이 시장을 밀어 올렸다라고 하면 그런 거 줄면서 회전율이 내려가면서 조금 약세장이 뭐 시간적으로 좀 길게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도 있는 이런 지금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1편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악재가 출현했죠. 시장의 신뢰 이런 게 상당히 문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동 리스크, 이게 또
확전이 더 된다고 하면 블랙스완 형태로 또 시장에 악영향을 추가로 더 끼칠 수도 있겠다. 이걸 항상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전체적으로 지금 차익 실현과 부채 축소의 그런 사이클에 들어가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전략 1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